우리 이 월터 PPK님, 아니 용칼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냐고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용칼 시간대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처음 시작했을 때 6시 때 시작했어요. 6시 때. 그러니까 5시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PPT 작업하고 6시부터 방송했고요. 그래서 김어준 시간은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6시 때 일어나서 이 방송 접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또 접해 주시는 분들이 이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예 9시에 해버리자. 9시에. 김어준이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9시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들께 이런 고충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지각이 있는 언론이 있어서 나쁜 언론 막 비판하고 그리고 지각 있는 언론 다 기사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겪으면서 이 세상에 깡패 아닌 새끼들 없고 조폭 아닌 새끼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언론들 중에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는 얘기죠. 빚 독촉설? 무슨 빚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언론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게 말이죠. 무슨 사안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십시오. 주니어 기자들이 말이죠. 주니어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검찰 편들고 조국을 짓밟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조국 장관이 뭐 무슨 신입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검찰은 그럼 정당한가? 아니거든요. 둘 다 냉정하게 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말을 받아 적으면서 그것이 정의인 양, 진리인 양 떠들고 있어요. 힘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막 흔들면서 이게 권력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권력을 쓰지 않는 권력을 견제해 뭐합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그래서 이 땅에 야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권력자야 라고 힘자랑하는 이런 새끼들 편에 서가지고 지금 뭐 무슨 저기 권력감시?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희나 잘해.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데스크들이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거 뭐 다른 언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겨레 얘기하는 거예요. 일선 기자들이 뭐 7월 발광을 하는 거야. 막 왜 조국 보도 제대로 못하냐면서 편집국장방에다가 쫙 뭐 A4 용지 여러 장 붙이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 5년 10년 후에 한겨레의 데스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픈 겁니다. 아파요. 제가 언론사 비난 참 많이 하죠. 뭐 한겨레, 경향 진작에 비난을 했고요. YTN도 뭐 맹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방송 어디도 비난했지. 조선중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JTBC도 그렇고, 예. 그 어떤 몇 가지 사안에서 나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 또 내가 생각하는 바가 어떻게 다 정의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자들은 지금 제가 그래도 언론을 감시해온 입장에서 수년 동안 이게 완전히 물들었어요. 물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 있는 쪽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보세요. 권력의 요체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대해서 비난했던 언론사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뭐 한겨레 정도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권력과 위세 앞에서 몸을 추스렀어요. 조국을 때리듯이 이명박을 때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니어 기자들이 말이죠. 주니어 기자들이 5년, 10년 후면은 한겨레의 미래를 책임질 이자들이 지금 검찰 편에 서서 진정한 권력은 문재인이다. 검찰의 문재인 감시는 타당하다. 이러고 있어요. 박대원님, 조선일보 오늘 기사 가관이다고. 안 볼래요? 예. 그러니까 이 9개 일간지를 날마다 보는데, 아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사가 없어요. 나쁜 기사도 소개하고 좋은 기사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다 배드 뉴스예요. 배드 뉴스. 물론 나쁜 뉴스라 하더라도 사실이면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담으면 소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성의 말이나 졸졸 쫓아다니고 반성하는 놈들이 없어 지금. 반성하는 놈들이 없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레드어님 뭐 한겨레 망할 수도 있다. 네, 망할 수 있을 건데, 아이고, 여러분, 아무리 한겨레가 잘못됐고 정말 혼나야 될 대상이라도 그래도 그게 한 1988년부터 30년을 이어온 언론이에요. 그 나름대로 구축한 인프라도 있고요. 네, 또 명망도 있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그 언론을 사회가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산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 자산을 썩어 빠진 주니어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반발하면 제 아무리 용가리 퉁벼라도 그 간부들이 상급자들이 그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한겨레하고 경향 보면요, 오피니언란하고 일반 기사가 아주 굉장히 격차가 있어요. 기사에서는 막 검찰 빨아주죠. 오피니언란에서는 또 검찰 개혁을 요구합니다. 물론 다른 언론은 다 검찰을 빨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언론이 바로 경향과 한겨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나 혹은 데스크들은 알죠. 검찰이 저 나쁜 짓 하고 있는 걸. 그래서 질타를 합니다만 일반 기사에서는 그런 문제인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신문 기사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또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균형 잡힌 또 객관적인 그런 사안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 나름의 용카를 하면서 너무나 무기력해집니다. 슬퍼져요. 마음의 트라우마까지 쌓입니다. 아니, 조선 보면 이젠 웃고 넘길 정도지만은 한겨레 경향이 그 정도로 이렇게 검찰 편에 서고 있으니, 아이고, 저는 조국 편에 서면 된다. 청와대 편을 서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시크함, 또 정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래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옹호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놓은 권력을 윤석열이가 지금 지가 쥐고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없어요. 검찰이 그냥 흘리는 정보를 갖고 사실로 확인됐다. 이지랄 떨기나 하고. 아니, 최성애한테 이렇게 집단으로 기만당했으면서 반성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 월터 PPK님 말씀처럼 기계적 중립마저 사라졌다고. 은하세일러님, 변절 유튜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라고 하셨어요. 아니, 유튜버, 인인미디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은,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해님, 김용민에게 뷔페가 필요한 요즘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말이죠, 제가 좀 몸이 이상해져서 많이 못 먹어요. 또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변절하지 말아달라. 아무래도 저도 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년이면 47인데 60쯤 되면은 이제 무슨 세상사에 대해서 논하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들께도 또 공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늙어서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후배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슬퍼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 김용민이가, 야, 이거 뭐, 한 60쯤 되면은, 그 후배들이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냉철해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게 굴종하고, 줄 서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요. 우리보다 더 진보적이고, 우리보다 더 혁신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수구적이고, 우리보다 더 기득권 지향적이라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때도 침묵해야 하나? 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침묵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썩어 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네.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10년 정도 기한이 있는데. 저는 뭐, 변절은 뭐 보기에 따라서 변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적어도 우리 촛불 시민들 2016년 17년 세상을 바꾼 이 촛불 시민들한테는 배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질타해 주세요. 만약에 김용민이가 그런 사람으로 변질된다면 질타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 용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심 어린 윤석열 문 대통령 겨냥하다. 뭐 본인의 지금 청와대 털기, 조국 털기가 문 대통령을 향한 충심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윤석열의 행보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안팎에서 지적하니까 갑자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씨가 내가 사람에게 충성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은 진심일까요? 참만의 말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김용민이가 사람 못 알아본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자, 윤석열 씨 잘못 본 거는 정말 고개 숙이고 또 숙입니다. 예. 레드연님, 우리 같이 잘 늙어가도록 해봐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씁쓸하네. 네. 미모지조님, 제 목소리 듣고 덜컹하셨다고. 예. 아, 지금 좀 졸립기도 해요. 예. 검찰이 미쳤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들한테 지금 감찰권도 행사를 하지 않으니 아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광고 듣고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걸로 만족하시죠? 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 소개합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형사재판 법정에서 말이죠. 검사는 공판 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사한 그런 검사가 아니라 이 공판만 따로 담당하는 검사가 나와서 이제 재판에 임하는데 근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래서 공판 검사라고 볼 수 없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재판에 임했는데 쟤는 수사 책임자 고영곤 특수 2부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판사한테 사태질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예.
사태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사태질에 준하는 불쾌감을 판사에게 줬죠.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검사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9명이 출몰해서 개떼처럼 몰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송인권 판사를 몰아세웠던 것이죠. 다른 검사들 역시 잇따라 일어나서 재판부에게 항의하고 재판부가 앉아라! 이렇게 발언 기회를 불허하는 장면이 거듭됩니다. 긴장감도 높아졌어요. 이런 승강이, 실갱이는 2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참석했던 그런 1인 미디어들,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글을 막 올렸잖아요. 좀 아주 난리가 났다고. 전대미문의 재판이라고. 자,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도 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여러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한 번도 일면식도 없지만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항상 정의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분이고요. 또 실력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정경심 교수 구속은 막지 못했어요. 왜냐? 이거는 뭐 상식과 또 팩트를 갖고 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죠. 막 검사와 설전을 벌였어요.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 중심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제는 재판장 지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30년 동안 재판 봐왔지만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모두 재판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허가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과 달리 나는 허가를 얻어서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공판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검사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왜 판사님,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줍니까? 라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이와 관련해서 김칠준 변호사가 어이 재판장 지위를 따르지 않으면서 공판 중심주의 그딴 걸 운운하나? 당신들 정신 있어? 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형고는 변호인은 재판부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얻은 거지 우리를 비난하라고 해서 얻은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칠준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고 검사를 막 질타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특히 그 수사 책임자 고영곤 부장검사가 당신 왜 우리를 욕하지? 당신 저 피의자나 당신 피고나 변호해?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냈다는 거예요. 저희도 재판장이 검찰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면은 거의 완전히 개싸움 아닙니까? 개싸움이에요. 자, 여기서 검찰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는 재판의 원래 목적과 멀어지고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의 한 변호사 해석이 가장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말일 거예요.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큰 수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발끈하거나 혹은 뭐 일본과 말싸움을 벌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구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독도는 분쟁 영토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도가 독도를 두고 이 섬은 일본 땅이다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대꾸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고영곤까지 나와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재판은 지금 재판부가 불공정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검찰의 욕망과 속내를 빤히 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은 지금 검찰이 이렇게 지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검찰의 저런 행태는 결국 이 재판을 분쟁 재판, 나쁜 판사 때문에 진실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와,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주나? 어? 자기들이 지금 법리에서, 사실에서, 정경심 쪽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정경심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송인권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행여나 조금이라도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든지 학생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 갖고 아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언론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우리 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제 설정한 거 언론한테 넘기면 이게 충실히 보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론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 체계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은 지금 1인 미디어 이런 쪽은 잘 보지 않고 있나 봐요. 신문만 보면 그리고 방송 보도를 보면은 MBC는 좀 결이 다릅니다만은 다 자기들 얘기를 복창하거든. 그렇게 피의 사실을 하나둘씩 찔끔찔끔 흘려주면서 언론은 장악해 갔던 것이죠. 예. 미친 겁니다, 검찰이. 지금 재판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재판장에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불공정하다라고 마구마구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이 정경심 건으로는 도저히 조국을 구속시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현 정부에게 타격을 미칠 수 없겠다 판단해서 지금 유재수 건 그리고 송병기 건을 끌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 공작을 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점을 규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연루된다면 예컨대 뭐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한테 불이익을 줘라. 뭐 이딴 식으로 해서 상황을 조작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리상으로 탄핵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지시를 했다든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은 어렵죠.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또 현행 의석 구도를 보면은 저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똘똘 뭉쳐도 110석이 안 됩니다. 나머지 당들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 얻어도 심지어 정의당도 탄핵해야 한다 이런다면 민주당이 남는데 민주당이 이제 120석이 넘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검찰이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겠는가 이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점을 규명해낸다면 혹은 그런 의혹만으로 그런 인상만으로 이렇게 화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하고 뭐가 다르냐 혹은 박근혜보다 더하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지금 검찰이 노리는 바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빤스 목사가 무슨 빤스 목사한테 누가 전화를 했어? 뭐 트럼프가 전화했다고요? 일단 가짜 뉴스나 뿌리고 아침부터 고생 많습니다. 예? 나도 고생 많지만 당신도 고생 많네. 무슨 빤스를 상대로 트럼프가 전화를 해. 예. 아니 당신이 그 얘기하기 전 단계부터 이미 트럼프가 막 홍보하고 다녔을 거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할 일 없습니까? 빤스 따위한테 왜 전화를 해?
자, 하여간 봅시다. 지난해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이려 했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 사람한테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기업 사장 여기로 모실 테니까 출마하지 마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임동호 씨가 누군지 처음 알았어요. 송철호는 예전부터 들어봤는데 아니 임동호 씨가 행여나 울산시장 후보가 될까봐 청와대가 나서서 당신 후보직 사퇴하면은 다른 자리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권 사정을 좀 잘 아는데요. 예.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검찰발로 SBS가 또 임동호 이 사람 만나서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 시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자리를 맡아서 역량 발휘도 하고 정치 경력도 쌓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었고 그때 친구인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얘기를 했던 것이다.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한병도 정무수석이 정치적 몰입애가 아니다. 이 임종석, 한병도 이분들하고 가깝다면은 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X86 운동권 세대네요. 네.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사람을 좀 잘못 보는 면은 있지만은 사태를 잘못 본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이랬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은요 이 사건 아니라도 다른 건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일은 없어요. 전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SBS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거의 검찰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요. 아니 자기들이 조금만 취재해보면 이 정부의 이른바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짓,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SBS 정말 대책 없는 방송입니다. 올해 정말 민낯을 드러냈어요. 네. SBS 시청 안 하셔도 여러분 또 청취 안 하셔도 무슨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참 열불나네요. S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솔매님 아닙니다. SBS는 민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영적 감시 구조는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심의를 받고 또 징계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적 감시 체계는 있어도 거기가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이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진이 이제 공적 선임 결과를 통해서 임명되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토건방송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토건방송.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부득이한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일찍 접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월요일에 달라진 모습, 생생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아마 주말 지나서는 30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30만의 김용민 TV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자, 안녕.